네, 현재 시각이 8시 34분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정확히 48시간이 곧 되어가는데요.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생존자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2010년 천안함 사건 때 생존자 수중 수색 작업 때 큰 활약을 한 UDT의 나장균 UDT 전우회 회장과 함께 현재 구조 상황에 대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UDT 우리 전우회 지금도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회원들이 참여했죠? 진도 수색 작업에요? 네, 일단 그 현역 요원들이 네. 120, 30명 지금 파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조 작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네. 지난 거 2, 3일 됐나요? 예, 지금 사흘째. 사흘째입니다. 예, 그렇게 볼 때 가장 중요한 관건인 이제 그 선체 내에 있는 네, 생존자 구출 작업인데 그거는 기본 절차가 선내에 진입을 해야 되는 똑같은 그 과제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조류라든가 수심이라든가 시정이라든가 이러한 그 다이버 그러니까 그 구조자죠. 예, 그 구조자들 조건에 상당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지금. 그래서 선내에 진입하는 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조류가 심하기 때문에 그 외벽을 들어가서 다이버가 입수를 하면 자꾸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그런 현상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교두보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찾기가 시정이 한 뭐 10cm, 20cm 이런 악조건. 그다음에 다이빙을 하는 그 수심이 지금 한 40m면은 보통 스쿠버 탱크로 하면은 비감압이라는 게 있어요. 잠수 시간이. 그러면 지금 10분 내 20분 정도 잡는데 그 깊이 들어갔다 나오면 시간적인 그런 장애 요소. 그래서 그 장비를 또 다시 다른 장비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초기에 이제 서서히 그게 구조 단계 접어들면서 이렇게 교체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두보를 말씀하셨는데 그 현재까지 바닷속에서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서페이스 그 수면에서요. 어느 지점에 이제 그 문이 가장 중요하겠죠. 문을 열고 들어야 하기 때문에 육지처럼 계속 걸어가고 쳐다보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건 더듬으면서 갑니다. 그 다음 또 잠수자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교두보라는 단어는 이제 원래 그 생명줄 줄을 묶어놓는 거죠. 줄을 묶어놓은 거죠. 위에다가 부위를 띄워놓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나오더라도 다음에 부위를 찾아가서 자꾸 들어가면은 거기까지 도달하잖아요. 그다음 2단계는 이제 햇질을 열고 또 객실이 뭐 엄청 많지 않습니까? 뭐 식당부터 1층, 2층, 3층, 4층 어떻게 보면 그 호텔 하나를 물속에 넘어뜨리려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집으로 그걸 전부 격실마다 찾아다녀야 되는 보이지도 않고 촉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줄을 사용해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그 줄을 혹시 어디까지 설치를 했는지 연결이 계속 수색하면서 왜냐하면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나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길을 못 찾으면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도 그 줄을 잡고 나오는 소위 얘기해서 한조준이가 이 최초 작업이 가장 힘듭니다. 그걸 깔아놓으면 다음 다이버는 쉽지 않습니까? 조금은 타고 가는 이걸 개척하는 걸 수없이 잠수를 하다가 천안함 사건 때 한조준이 UDT 베테랑인데도 전 그 사명감 하나로 그런 희생도 있었습니다. 방금 누르식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과 해경의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져서 세월호의 그 소속사죠. 청해진 해운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오전 10시에 발표가 있다고요? 네, 오전 10시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 상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발표를 하는 대로 YTN에서 연결을 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계속 이어서 나눠볼게요. 오늘은 다행히도 오후부터는 좀 날씨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구조 상황에 좀 진척이 있을까요? 네, 날씨하고 관계되는 게 이제 파도입니다. 비가 온다든가 이런 건 저희하고는 거의 관계 없습니다. 시정도 밤이나 낮이나 지금 저 조건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요? 낮이라고 뭐 좋고 그런 건 없습니다. 물이 너무 혼탁하기 때문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유속
예, 유속이죠. 예. 예, 유속 때문에 접근을 못해요. 예. 소위 얘기해서요, 다이버가 물속에서 활동하는 그 속도가요, 1나트, 예. 즉 시속 2km, 예. 맥시멈, 그게 SOP입니다. 매뉴얼에. 예. 그거보다 세면 밀리기 시작해요. 근데 저기는 8km, 10km, 지금 사리대라 더 셉니다. 예. 그럼 뭐 5 내지 6나트라면은 상대적으로 한강에 있는 물보다도 예.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 생명줄 교두부가 연결이 돼 있다면 네. 한두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많은 잠수부들이 한꺼번에 그것 들어갈 수가 때문에 없나요? 많은 의문이 있는데 왜 예. 500명 다이버가 있는데 예. 뭐 2명만 가냐,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특히 이런 작전은 다이버라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기술적으로 예. 스포츠 위에서 하는 그 다이빙 하는 사람, 민간인들, 예. 그다음에 산업적으로 물속에서 작업하는 산업 다이버, 그다음에 저희가 전투 다이버가 있어요. 전쟁과 예. 그 가장 위험한 게 이제 시간과 이런 악조건의 야간의 침투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다이빙 가장 어려운 고난을 겪습니다. 교육 예. 과정이. 네. 그래서 저것은 거기에 아마 컨셉을 맞으면 예. 맞춰가지고 해야지, 민간인 다이빙 조금 한다고 예.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문 요원들만 할 수 네, 있다는 그러다 말씀이시죠? 보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선견 작전 개념에서 내 예. 군사 용어를 쓰는데, 예. 지금 작전은 그 천안함 사건 때 한조 준이가 했던 교두보 확보, 네. 예, 그 줄을 깔아 놓아야 되는데 예. 이게 140 몇 미터잖아요. 그걸 일일이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예. 촉각으로,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아마 한참 걸릴 거 아닙니까? 예. 요거 하나 더듬 사람인지 냉장고인지 예. 구석구석, 그래서 찾아내야 되는 엄청난 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잠시 뒤에 정조 시간이 또 될 텐데 그때 또 구조 작업을 하잖아요. 네. 이때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까? 네, 정조라는 개념은요, 예. 이제 썰물과 밀물이 이제 맞닿는 그 정지하는 상태인데, 네. 저런 상태에서는 또 갑자기 변합니다. 예. 살이 떼고. 이제 그 시간이 이쪽 저쪽 1시간씩 해봤자 네. 2시간이지만 네. 그거 가지고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예. 유리한 점은 있지만 큰 효과가 지금 상태에서는 예. 자, 이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선수부터 구멍을 뚫어서 들어가자. 그리고 뭐 잠수함 있으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뭐 근처 조류를 잠수함이 막으면 안 되겠느냐. 배로 막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네, 네. 이게 불가능한 얘기들인가요? 저도 뭐 거기에 대한 뭐 어떤 공학적인 지식 가지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지금 저기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선수가 나와 있잖아요. 예. 그 나왔는데 저기는 뒤집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에어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 보이는 데크 완, 그러니까 그 화물을 차가 들어가서 실는 화물칸이 아닌가. 예. 예. 그래서 그게 좀 뒤에는 왜 무거워서 이제 기관실 같은 게 있기 예. 때문에 이런 형태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지금 해수면이 이렇게 있는데 공기를 주입하면 사람은 저 물속에 있잖아요. 예. 공기는 가볍습니다. 네. 뚫고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공기 주입이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좀 짧게 말씀을 해주시죠. 왜 공기 주입이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그것도 최초에 공기 주입하는 방법은 이제 응급조치로 뭐 컴프레셔 압력 공기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조그만 격실 같은 경우는 방이나 이런 거, 예. 이런 데는 뭐 우리 다이버가 사용하는 그 렁이라고, 예. 에어 탱크 이런 거 틀어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저건 예. 너무나 광범위하고 아, 또 선체를 구멍 뚫어도 안에 물이 있고, 네, 그런 작업이 외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조류가 있고, 예. 네. 그 공기를 얼마나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것도 참 걱정입니다. 예. 자, 혹시 수중에 내려갔다 온 대원 얘기 직접 들으신 거 있습니까? 저희들은 뭐 거의 들어가는 거의 뭐 파악을 하고, 실시간으로 혹시 통화를 하셨거나 예, 그쪽 분위기는 예. 분위기 들으셨죠? 예. 그 아직 지금 교두부는 마련이 된 상황인가요? 네, 지금 어제까지는 뭐 결색을 하나 했다고 그러는데, 예. 예, 또 거기에 다시 어제 기상 상태가 안 좋고, 네,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정확한 지점, 예. 예를 들어 들어가는 예. 도어 문에다가 걸었는지 아니면 그러면 다시 또 걸어서 그 문을 들고 침투를 해야 되고. 분명히 예. 진척 사항은 있군요. 예, 어쨌든 근데 시작한 처음에 위에서 거보다. 예. 어느 지점에 선박 어느 지점 내가 아직 네. 파악을 못했는데 예. 결색을 해서 불 띄워놓은 것은 내가 들었어요. 아, 예. 예, 근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예. 이게 이제 예. 내부기 때문에. 예. 본격적으로 내부로 이제 들어가면 예, 되겠군요. 물 내에서 들어가 묵는 건 간단한데 예. 내부에 이제 이건 수색을 좁은 길을 그렇죠. 찾아야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기적이 예, 일어날 그럼요.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고 믿고요. 네. 자, 2010년에 천안함 사건 때도 생존 일수에게 큰 활약을 했던 UDT의 나장균 전회의 회장과 함께 구조 상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